자,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은 이 평가는 외울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 노력성이 있어요. 노력성. 얼마나 노력을 했냐. 노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원된 자원 정도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내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자원을 많이 갖고 왔느냐. 자원을 많이 갖고 왔는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는 것이 이 노력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참여 시간,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평가하는 것이 노력성입니다. 두 번째, 효과성, 목표 달성률이죠.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거 효과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효과성, 목표 달성률. 자, 효율성. 자, 투입의 산출이 얼마나 높은지 평가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목표를 달성합니다. 달성하는데 있어서 이게 투입에 비해 산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전제하에 조금만 쓰고 많이 효과가 나오는 거. 이게 효율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말하면 이제 얘기하면은 이 산출에 비해서 얼마 나타났냐. 그러니까 1급 시험을 붙는데 1급 시험을 붙는데 합격을 했는데 누구는 30만 원 쓰고 누구는 50만 원 쓰고 누구는 20만 원 썼어요. 그러면 이 20만 원 쓴 사람이 효율성이 제일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과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은 상이한 것끼리 비교하는 것. 비용 편익 분석은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것. 이것이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이죠. 자, 네 번째 서비스의 질입니다. 질. 얼마나 질이 좋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뭐예요? 욕구 수준에 맞는 얼마나 욕구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물어보는 것이 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좋았느냐. 자, 형평성 또는 공평성입니다. 얼마나 동일한 기회 제공 여부죠. 얼마나 똑같이 줬느냐, 공평하게 서비스를 줬는가라고 보는 거 공평성 평가. 자, 영향력. 어떠한 영향이 있었냐.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하는 데 미치는 영향들을 의미하는 것이 영향성 평가이죠. 자, 마지막이네요. 과정입니다. 그 규정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규정, 절차 있었잖아요. 처음에 있었던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거에 맞게끔 제공되었는가라고 보는 것이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논리 모델이 있습니다. 자, 이 논리 모델은 무조건 나와요. 논리 모델도. 요새 이제 논리 모델이 이제 무조건 나오니까 이 서비스 평가 기준이랑 논리 모델,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우리 논리 모델은 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논리 모델. 자, 첫 번째 논리 모델은 투입이 있습니다. 투입이에요, 투입. 투입. 자, 투입을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 프로그램에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적, 물적 자원이니까 뭐 예산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인적 자원이니까 우리 뭐라 할까요? 클라이언트 되고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 투입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전환 또는 활동입니다. 전환 활동, 즉 이거는 뭘 의미하냐?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의 활동.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가 한 것들이 있겠죠. 뭐 상담도 할 것이고, 뭐 치료도 할 것이고, 뭐 교육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환 활동이다. 자, 그러면 끝나겠죠? 산출이에요, 산출. 끝내서 나오는 게 산출. 이 산출이란 것은 참여 실적입니다. 참여 실적, 얼마나 참여를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가자의 수라든지 참여 횟수들을, 참가자 수, 참여 횟수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이런 거죠. 우리가 이 9번 수업에
54시간의 시간 중 몇 시간을 참여했는가라고 보는 것이 이 산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산출이 됐으니까 끝났어요. 여기 이제 성과 또는 결과가 나옵니다. 성과 또는 결과. 자, 뭐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과 또는 결과가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이익입니다. 성과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산출하고 성과랑 많이 바꿔놔요. 많이 바꿔놓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잘 알고 확실히 알고 있어요. 산출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끝난 거예요. 프로그램이 끝나서 그게 산출이야. 그러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어떻게 했느냐, 참여 실적들을 물어보는 것이 산출인 반면에 성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을 인해서 내가 얻은 이익들, 통해서 프로그램을 얻은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이 성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능력이 향상됐다든가, 향상이는 행동 수정됐다든가, 수정됐던 것, 이런 것들이 성과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이 끝나서 나타나는 건데 영향이라는 게 있어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았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이 영향입니다. 변화의 변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영향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과랑 다른 거예요. 성과는 이익이에요. 이 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것들을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과다라고 얘기하면, 영향은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상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장애인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은 성과라고 보면은 내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걸 알았어요. 장애인에 대해서 뭐 증상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았어요라고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안 것은 성과다라고 하고요.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 이런 거죠. 이 관심, 이제는 장애인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관심. 예전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는데,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해서 알게 된 이익을 의미한다면 이 영향이라고 하는 변화죠. 그러니까 그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 분야의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뭐 한다는 건 확대된 거죠. 관심 분야의 확대.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 분야가 확대된 거죠. 그래, 장애인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뭐 장애인에 대해서 지적장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적장애가 아니고 막 지체장애라든지 언어장애라든지 시각장애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영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논리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논리 모델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 논리 모델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의 유형입니다. 형성평가 있어요. 형성평가. 자, 형성평가의 특징. 이게 과정평가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과정평가. 자, 왜 그러냐? 프로그램 도중에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성평가, 과정평가 같은 겁니다. 프로그램 도중에 목표에 맞게끔 잘 가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 이 형성평가다라고 얘기해요. 목표를 설정했잖아. 그러니까 그 목표에 맞게끔 잘 설정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이 형성평가 또는 과정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형성평가, 과정평가. 프로그램 도중에 뭐 한다고요? 하는 평가로 목표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 사회복지 1급을 가르쳐준다고 해놓고 내 영어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도중에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왜 자꾸 영어 가르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제 영어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1급을 가리키고 있는지 요게 맞게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 평가하는 것이 형성평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이건 뭐야? 프로그램이 끝나고 하는 겁니다. 자, 끝나고 하는 건데 뭐냐면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했는지 달성했어.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보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할 건지 아니면 중단할 건지 프로그램 후에 이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총괄평가할 때는 뭘 보냐면 효율성, 효과성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한다. 자, 효과성 평가, 목표 달성률이라고 그랬죠. 효율성 평가, 투입 비에 산출이. 그래서 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효율성 평가. 자, 메타 평가가 있습니다. 자, 메타 평가는 평가의 평가예요. 평가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평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A라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딱 했는데 이 평가를 시군구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대신 우리 평가서 있죠? 평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평가서를 다시 평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평가의 평가, 메타 평가다라고 얘기해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 평가를 실시한 후에 이후 평가를 다시 평가하는 방법, 이게 메타 평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성평가, 총괄평가, 형성평가는 과정평가라고도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이 있어요. 자, 이걸 또 이제 그림을 좀 하나 그려야 돼서, 자, 프로그램 대상자 평가, 우리 이제 요 깔때기를 그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처음에 뭘 해야 되냐? 자, 우리 사회복지 1급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1급. 자, 사회복지 1급 프로그램. 자, 총진대에서 1급 프로그램을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냐? 일반 인구예요, 일반 인구. 자, 처음엔 일반 인구인데 이 일반 인구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 또는 부전공하는 학생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 인구입니다. 그래서 총신대에서 1급 특강을 하는데 전공을 하든 부전공을 하든 이 사람이 모두 들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일반 인구입니다. 자, 두 번째 위험 인구입니다. 자, 위험 인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 1급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위험 인구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자, 이거를 아동학대로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자, 아동학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아동학대 전체 인구는 그 지역 A구에 아동학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A구에 있는 일반 아동은 A구에 있는 전체 아동입니다. 전체 아동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 인구예요. 그래서 이 일반 인구 전체 인구를 얘기하고요. 자, 그 중에 위험 인구가 있습니다. 자, 위험 인구가 뭐요?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학대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신체적이라든지 정신적, 성적 폭력과 유기, 방임,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 것이 이 6가지가 아동학대인데 이거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겠죠. 뭐 방임을 당하고 있어요. 자, 하고 있어서 이제 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들을 위험인구다라고 얘기하죠. 자,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동. 그래서 전체 아동을 봤더니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고 위험인구 했던 게 500명. 자, 위험인구였어. 그럼 위험인구 중 그 밑에가 이제 표적인구입니다. 표적인구. 자, 표적인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아동학대를 봤더니 뭐 신체적 학대, 아동학 뭐 이렇게 있겠지만 심각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동 봤더니 100명이에요. 표적인구. 마지막 클라이언트 인구. 자, 우리 프로그램에 매년 30명을 모집을 하려고 30명의 이제 대상자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 클라이언트 인구는 표적 인구 중에서 인구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 30명. 요게 클라이언트 인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방법은 일반 인구부터 위험 인구, 표적 인구, 클라이언트 인구 순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거 좀 알고 있어야 돼. 일반, 위험, 표적, 클라이언트 인구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평가 기준의 내용과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우리 바르게 연결된 겁니다. 자, 1번 노력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다. 아까 이제 노력이라고 했었죠. 자, 노력 인구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노력 인구가 아니죠. 노력성이 뭐라고 했어요? 동원된 자원 정도죠. 자원 정도. 내 프로그램에 얼만큼의 자원을 동원했는가. 자원 동원 정도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참여 시간이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걸 봤던 게 이게 노력성이다라고 했었죠. 자, 효율성,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한다. 이거 효과성이네요. 목표 달성은 효과성, 효율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 비용과의 비교로 측정된다. 이게 효율성이죠. 투입에 비해 효과를 보려, 투입에 비해 산출을 보려고 하는 것이 효율성이죠. 투입에 비해 효율성. 자, 우리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자, 이 영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였어요? 아까 우리 논리 모델에서도 이제 영향이 있었잖아요. 자, 논리 모델에서 영향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영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통하여 그 클라이언트가 뭐 한 거예요? 영향이라고 하는 변한 거죠. 변했는데 그 어떤 변화에 내가 원했던 또는 원치 않았던 나타나는 변화들을 의미하는 것이 영향이었어요. 자, 근데 뭐요? 인구 집단의 형평성 있게 배분된 이거 형평성이죠. 형평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5번 과정. 절차나 규정 준수 여부로 측정된다. 그렇죠. 과정 평가는 얼마나 절차나 규정이 맞고 있는지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이런 이론에서 봤던 절차나 규정에 이제 보는 것도 있지만 이게 또 우리 뭔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이 형성 평가한다고 그랬죠. 과정 평가인 형성 평가. 이게 이제 똑같다라는 거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준수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이 과정 평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정답은 5번이네요. 잘 연결되고 있는 것은 과정 평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번 논리 모델입니다. 자, 논리 모델 요거 조금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논리 모델에 적용하여 치매 부모 부양 가족원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설계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완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아까 투입한다고 그랬죠. 자, 투입은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 투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투입은 뭐였어요? 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었죠. 투입은 인적, 물적 자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프로그램 완화 프로그램 비용 1,500만 원이래요. 자원. 무슨 자원이요? 물적 자원이네요. 물적 자원을 투입한 거죠. 자, 2번 활동. 활동이라고 한 거 뭐예요? 자, 사회복지사의 활동이었죠. 그래서 상담을 할 거냐, 치료를 할 거냐, 뭐 교육을 하냐, 훈련을 시키냐, 이런 것들이 모두 이 활동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참여자의 스트레스 완화. 자, 스트레스가 완화됐대요. 자, 스트레스가 완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요? 클라이언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볼 수 있겠죠. 클라이언트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성과로 봐야 됩니다. 성과. 디귿, 산출. 자, 산출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출. 산출이라고 하는 거 참여 실적이라고 그랬죠. 참여 실적. 참여 실적이요. 상담 전문가 10인. 그렇죠. 10명이 참가를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참여했다. 그리고 아니면 참여 횟수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그래서 참여자의 수라든지 아니면 이 상담 전문가 10명이 뭐 100시간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산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과가 있어요.
자, 성과 또는 결과라고 그러죠. 이걸 통해서 얻은 이익을 의미하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이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산출, 참여 실적이죠. 그러니까 산출이라는 게 참여 실적이었어요. 참여 실적에서 몇 명이 있고 몇 명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거죠. 상담 전문가 10인.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상담 10인 이게 아니라 이 10인이 했던 실적이니까 10명, 10시간을 했다, 100시간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100시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몇 번을 참여했다. 그러니까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를 10번을 참여했다. 또는 10시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런 것들이, 이런 10번, 이런 것들이 산출로 나오는 거고요. 그 산출 아니죠. 자, 전문가 시민이에요. 뭐예요? 투입이죠, 투입. 인적다원을 10명을 투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참여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방금 이야기했던 투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출이 아니에요. 산출은 참여한 시간, 뭐 횟수, 참여 시간, 뭐 참여 횟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산출이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10인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리면 이건 인적 자원으로 들어가서 투입이 된다. 투입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틀렸네요. 자, 리을 성과. 성과라고 하는 이익이라고 그랬죠. 이익. 자, 이익. 치매 부모 부양의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그렇죠. 이게 그 프로그램에 이야기 나왔더니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 삶의 질이 향상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성과가 맞네요. 자, 정답은 기억 리을이네요. 기억 리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맞는 거 2번. 그래서 전문가 10인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투입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대상 인구 규정에 따라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까 얘기했죠. 위험 인구부터 클라이언트 인구가 쭉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법이었는데 자, 1번 위험 인구란 위험 인구. 자, 일반 위험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구가 위험 인구였어요. 프로그램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자, 프로그램을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은 뭐라고요? 표적 인구죠, 표적. 그러니까 아동학대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 이게 이제 갖춘 사람, 이게 표적 인구고, 위험 인구는 노출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 근데 굳이 뭐 이제 다 그렇진 하진 않아도 되는 그렇다고 해서 그 위험 인구가 전체적으로 모두 다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 인구라고 하는 것은 위험 인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문제에 포함된 인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사람은 표적 인구고요. 위험 인구는 이제 노출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해결해야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이 위험 인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결하는 문제에 포함된 인구.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기 이제 위험 인구 안에서도 표적으로 또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자, 클라이언트 인구란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 그렇죠. 실제 참여하는 사람이 클라이언트라고 그랬어요. 클라이언트 인구는 실제 참여하는 인구입니다. 자, 일반 인구란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문제에 취약성 있는 사람. 이 취약성 있는 사람이 뭐였어요? 위험 인구죠. 이게 위험 인구고 위험 인구고요. 이 일반 인구라고는 그 전체 인구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인구를 의미하는 것이 이 일반 인구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표적 인구가 일반 인구보다 많다. 아니요. 일반 인구가 제일 많죠. 일반 위험 표적 클라이언트 이 순서대로 이제 작아지는 거잖아요. 일반 인구가 가장 많다. 일반 인구보다 많은 게 아니라 일반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면 클라이언트 인구가 표적보다 많아진다. 아니죠. 이 자원이 부족하면은 클라이언트 인구가 제일 적어지겠죠.
그리고 원래 자원 문제가 아니라 표적 인구가 위에 있어요. 우리 케이드 있잖아요. 일대 일반, 위험, 표적, 클라이언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표적 인구가 더 클라이언트보다 많습니다. 근데 클라이언트 인구는 적다라고 이야기했죠. 자원이 부족하고 이게 아니라 원래부터 클라이언트 인구가 적어요.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면 더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표적 인구가 뭐 100명인데 클라이언트가 뭐 3명, 4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0명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자원이 부족하면 클라이언트 인구가 표적 인구보다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 근데 자원과 상관없이도 클라이언트 인구가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이네요. 자, 4번 프로그램 사회복지평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총괄평가. 우리 총괄평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한다고 그죠? 끝난 후.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총괄평가였어요. 자, 주로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으로 한다. 아니요. 프로그램 개발 목적이 하는 게 아니라 평가 목적이죠. 평가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하면은 축소할 건지 확대할 건지 요런 것들로 움직이는 것이 총괄평가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그런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목적이 아니라 평가예요, 평가. 그래서 내년에 더 진행 상황을 보려고 하는 거지 이거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 목적으로 하는 평가는 형성평가입니다. 형성평가. 형성평가를 프로그램 개발 목적으로 합니다. 자, 형성평가는 대표적인 예는 효과성 평가이다. 자, 뭐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 효과성 평가 뭐 두 개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개 다 하면은 뭐 총괄 평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이 대표적으로 이 형성 평가를 할 때는 이 목표 달성률이잖아요. 효과성 평가는 목표 달성률이에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끝나고 나서나 끝난 후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볼 수 있겠죠. 근데 형성평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까 그 과정, 도중에 한다고 했잖아요. 과정평가랑 형성평가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제 이 형성평가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형성평가는 도중에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효과성 평가는 끝나고 하니까 총괄평가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주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형성평가가 도중에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에 맞게끔 가는 거냐라고 할 때 그런 목적 개발들, 그 개발을 할 때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도중에 하기 때문에 이런 끝나고 이제 개발을 할 때는 끝나고 할 수는 없어요. 끝나고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만들어 놓고 효과가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괄평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효율성, 효과성이 있었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없앨 거냐 요게 중요한 거지 개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총괄평가는 모니터링 평가라고도 한다. 자, 모니터링 평가는 형성평가라고 하겠죠. 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목표에 맞춰서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총괄평가는 끝나고 하는 거라서요. 끝나고. 끝나고 하기 때문에, 끝나고 모니터링 해봐야 의미가 없죠. 끝났는데. 보중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형성평가입니다.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도중에. 도중에 해야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도중에 해야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하고 뭐 잘못되지 않았으면 계속하고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끝난 후에는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형성평가는 목표 달성도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자, 형성평가래요. 끝나고 나서 하겠죠.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끝난 후에 목표 달성이 됐는지 효과성 평가를 해야지 이거는 도중에는 이런 걸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총괄이죠. 총괄. 총괄평가, 이것도 총괄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총괄평가는 성과와 비용에 관심이 크다. 그렇죠. 총괄평가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효과성, 효율성 평가한다. 그죠? 성과에 비해 비용 관심, 성과, 목표죠. 성과가 목표고 비용, 효율이죠. 요구에 관심을 두는 것은 총괄평가가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논리 모델에서 산출이네요. 자, 논리 모델 산출이라고 그랬어요. 자, 산출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 실적입니다. 참여 실적이 산출이었어요. 자, 그러면 참여 실적, 그 산출에 나타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이용자 서비스의 참여 횟수, 그렇죠. 참여 실적이니까 횟수도 들어갑니다. 시간이라든지 그런 횟수라든지 참가자의 수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 프로그램 참가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했고 그 중에 몇 명이 이수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서비스 종류 여부. 서비스 종류 여부. 중요하겠죠. 왜요?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 횟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끝나야 알아요. 서비스가 끝나야지만, 우리 볼게요. 54시간이 모두 끝나야지만 54시간 중 몇 시간을 이수했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참여 횟수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류 여부에 통해 산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이 물적 자원이죠. 인적 물적 자원은 투입이죠. 인적 물적 자원은 투입입니다. 투입으로 봐야 돼요. 정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 간의 접촉 건수. 몇 번을 접촉했냐? 우리 9번. 9일 접촉하죠? 9일 접촉합니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활용한 총 시간 9일을 접촉해서 6시간씩 6, 9, 54시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산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 모델 이런 산출이라든지 아니면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